3월 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유가와 유럽 상황을 관망하며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0.32%, 0.43%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이 사실상 확정되는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재정적자 목표 달성 불발에 대한 우려로 영국과 독일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깍글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내수시장 살리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국내 판촉전 행사에 박차를 가해왔는데 3월에도 새로운 이벤트를 벌여 내수시장 회복에 나설 방침입니다.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 사용자에 대한 은행 자동화 기기 사용 제한 조치가 6월 1일로 연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마그네틱 카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제한 조치를 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차익 매물에 밀리면서 소폭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를 자극할 만한 어떤 소식도 없었고 또 오히려 꺼진 불로 여겼던 유로존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또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무엇보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 쏠려 있는데 어떤 경제 정책이 나올지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또 국내 증시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금통이 함께 예정돼 있죠.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텐데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마켓 포커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는 마켓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반갑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예, 주말 좀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지난 금요일 3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좀 산뜻하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금요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지 전강 후약 전고점에서 이제 부딪히는 그런 모양이 보였습니다. 전고점에서 뚫지 못하고 부딪히는 모양인데 제가 이제 일단 고점에 현금을 한번 하자고 이제 했는데 뭐 현금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주가가 아침부터 상승하더라도 이제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사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예, 주가를 이제 견인했습니다만은 금요일은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가의 견인을 다시 상승하지만 종가에서 밀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꼭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때문에 주가가 종가에 밀리는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그 전체적인 장 자체가 뭐 크게 탓하고 아주 그럴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데 일단 장 자체 이제 거래량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수익률을 말 거래량이 5일 20일 골든 크로스가 보통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 꼭대기에는 이제 데드 크로스가 거래량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래서 거래량 5일 20일 데드 크로스 거래가 지금 계속이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줄고 있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일단 오늘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진짜 지금 이동 평균으로 봐서는 장 자체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11일평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2023포인트인데 오늘 제가 볼 때 11일평의 지지는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받지 싶은데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나 상승이나 그럴 이유는 크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굉장히 조금 몸조리를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5일, 10일, 20일 이평의 수렴 자리입니다. 이 수렴 자리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수렴의 지지 여부가 이제 굉장히 관건입니다만 물론 거래량은 이미 고점에 라인을 보는 고점이 이제 상투 치는 모양이 좀 보입니다만은 일단은 선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점에서 지지를 조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수요일 전후 이게 이제 큰 변곡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동 평균선으로 봐서는 지금이 여기 이제 수렴했을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변곡이 나온다 했는데 지금 또 수렴 자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을 더 주고 사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단 현금화는 한 30% 정도는 꾸준하게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번 장이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풍요석의 빈곤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참 우리 개인들은 먹을 수 없는 그런 장을 계속 만드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목균형표적으로 볼 때 이제 일단 주가의 상승은 이틀째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보는 선행 스팬 1이 일단은 횡보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1의 횡보 이 부분이 여러분께서 전제 선행 스팬 1이 추가적으로 상승해야만 주가가 보통 상승하는데 상승하기 위해는 지금부터는 굉장히 둔탁해지는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일단 전환선 자체가 일단 아직까지 상승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기준선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상승이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횡보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보다는 하락보다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전혀 없는 횡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러고 일주일 내내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2000에서 이 언저리에서 계속 횡보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장에 이제 가장 지지가 강력한 지지는 제가 볼 때는 선행 스팬 1인 2005포인트의 이제 지지 여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지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2005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면 장 자체는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장 자체는 아직까지 큰 변동이 없다. 그렇지만 지금 장 자체가 서서히 모든 것을 움직이는 선행 스팬2가 오늘부터 움직입니다. 선행 스팬2가 이틀 동안 움직이기 때문에 선행 스팬2의 움직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인데 보통 선행 스팬2에 움직일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환선이 움직이면 주가는 전형적인 상투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환선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 전환선의 움직임은 크게 없을 가능성이 있다. 전환선이 움직이려면 지금 주가가 1890 또는 신고가를 갱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매물 거래량은 계속 줄어드는 장세, 거래가 투명하지 않는 거래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조금 힘이 없는 그런 장세가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여탁금이 지금 20조가 줄어가지고 19조 9천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여탁금을 한번 꼼꼼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도 이제 키움증권이 이거가 이제 키움증권 차로 보는데 키움증권 전산을 봐서는 안 된다. 특히 고객여탁금이나 이제 외국인 동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전산을 여러분들께서는 장중에 절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개인이 9,980억, 외국인이 5,800억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이번에 굉장히 참패를 했다. 개인들이 선물을 제가 볼 때는 팔지 안 팔지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의 선물이 지속적으로 판다면은 장 자체는 단기 이 지금 장세가 지금 2047 이 자리가
단기 꼭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장 자체가 주가가 뭐 여러분이 이런 분이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주가 뭐 300포인트 상승하면 많으냐? 우리는 한 개도 못 먹었다고 하는데 사실 먹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선물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볼륨저 밴드로 보는 지금 장세를 한번 보면요. 지금 장세가 볼륨저 밴드로 봐서는 죄송합니다. 볼륨저 밴드로 봐서는 분명히 이제 조정이 벌써 와야 되는 자리인데 이제 조정을 안 하고 인위적으로 끄집어 올리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이거는 선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장세가 이미 여러분 보다시피 이 기간 동안 계속 장이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한 달 반 동안 장 자체가 큰 시세 없이 인위적으로 끄집어 올린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고가주들은 뜨고 중가주들은 계속 빼는 그런 모양을 보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가주 업체가 부르짖고 지금 실제로 기본적인 조정은 이미 한 달 반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횡보 조정이 있는데 이 횡보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빠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우리 개인들을 거의 그렇게로 빠지는 그런 장을 만들었다. 굉장히 악질적인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좀 염려스러운 거는 이번에 선물이 끝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공매도를 취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손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매물대가 좀 심상치 않는 매물대다. 왜? 원법고기들이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시 현금 30%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 동향을 한번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어떠한 모양이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자동차 주식이 빠졌다고 싶어서 조선주 자동차주 사는데 한 종목 집중적으로 샀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보유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이튿날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최근의 동향을 보면 조선주하고 해운 관련 주식들은 꾸준하게 사고 그리고 2등 주식들이 꾸준하게 산다. 그런 부분에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 부분이 여러분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시가총액 20개 종목들 이런 종목들 특히 하이닉스가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미닉스가 3만 원 넘어가니까 100만 주식 공매도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지수가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큰 변동성 없이 수요일 전후에만 한번 큰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에는 주가가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장세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래가 줄어드는 것은 언뜻 보면 주가가 상승해서 주가가 거래되니까 다이브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개인들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지금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줬죠. MACD 데드크로스에는 도전하지 마라 이렇게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MACD 자체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데드크로스가 낮다. MACD가 데드크로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숨고르기만 할 뿐이지 MACD 데드크로스에 도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MACD가 이미 고점에서 분명히 데드크로스가 낮다. 이걸 인정하시고 여러분께서 장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데 이 자리일 때가 위험하다. 더욱이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좀 몸조리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좀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 가능한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 좀 매수 종목 좀 뽑아주시죠. 예, 뭐 요즘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마인드가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참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 안 좋다고 목에 좋은 약도 택배로 보내주시고 이러는데 너무나 감사한 말씀 전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삼성전자를 한 주는 갖고 있어야 된다. 왜 삼성전자 없는 장고장은 팥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이제 제가 볼 땐 조정을 좀 많이 받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삼성전자가 100만 원대 이제 이 자리에서
100만 원대 한번 가야 될 자리인데 안 가고 이제 선물 때문에 땡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을 조금 안 보고 좀 나쁘게 보는 그 앞으로 조금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정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반등하는 이 추세가 60일 이평을 이제 잡고 넘어왔습니다. 60일 이평을 넘고 자는데 60일 이평이 이번에 기형적으로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상승했거든요. 보통 그 60일 이평이 보통 그 한 120일 정도 상승합니다. 120일 정도 상승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평이 지금 거의 120일이 다 돼가고 한 열흘 정도 있으면 60일 이평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60일 이평이 120일 이평 240일자로 보통 패턴을 잡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바닥에서 지금 변곡을 보면 백수에서 보통 주가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백수 전후에서 백수나 110, 109 정도에서 보통 많이 상승을 하고 또 끝나는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어제까지 상승하면 134거든요. 그 133인데 20일 정도 오버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이번에 110만 원을 저는 깬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10만 원을 깬다면은 앞으로 한 8만 원 정도 빠지는데 60일 평 닿을 때까지 저는 빠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 118만 원 빠지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제가 볼 때는 막 1950입니다. 뭐 지금은 단 80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저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고점에서 여러분들 좀 빠져 50포인트 이상 빠질 것입니다. 갈 때 그때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미 주가 그때 정확히 주가가 딱 50포인트 정도, 60포인트 정도 빼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이 쌍봉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세는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여기엔도 솔드가 나오지 않을까 쉽게 빠지는 그런 장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급락이 나오고 그럴 장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장체가 급락이 안 되고 빠른 순환매가 이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약세를 보이는데 다른 종목들도 지금은 이제 힘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주를 이제 관리하라고 자동차주 현대그룹주를 계속 씹었는데 자동차 주식들이 계속 호재가 나옵니다만은 저는 자동차주는 시장 평균 이상 수익은 별로 안 나올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조선주 쪽으로 계속 이제 크리나하고 있는데요. 조선주 쪽은 여러분께서 큰 조금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 제가 이제 200일 넘는 종목을 계속 살아있는데 그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이 조선주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거의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한 50% 정도 수익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건설주는 지금쯤 이제 서서히 조금 줄이는 타임에 저번에 줄여라 했는데 건설주들은 서서히 조금 줄이는 그런 경향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 개인들이 생각보다 이제 화학주를 계속 묻는 분이 많습니다. 화학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화학 태양광 주식은 아주 매매를 잘 하셔야 된다.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은 범접하지 마라. 화학주나 태양광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매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주식이 그 도적처럼 오는 그런 테크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종목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금융주는 이제 증권주는 현대증권하고 이제 삼성증권 추천했지만 은행주는 이제 BS 금융지주하고 이제 DGB 금융지주 전북은행인데 전북은행 너무 소형주니까 만지지 말고 BS 금융지주 부산은행하고 대구은행 만지라 했는데 이 종목이 시세가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50% 정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거의 5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갈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갈 것 같으니까 저기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BS나 DGB 금융주주 독과점 체제에서 이제 배당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DGB 금융주, BS 금융주주 지금 시세가 40~50% 낮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NC소프트를 이제 추천했는데 NC소프트 저점에 분할매수 계속 유효할 것 같고 효성도 지금 자리에 있는데 뭐 그 대신 6만 한 2천 원 정도 손절매 라인을 잡고 계속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장비 부품 4인방들 중에 제일 늦게 출발했던 삼성 테크유인이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윈 이제 겨우 이제 30% 수익을 냈습니다. 추천하고 30% 수익. 이게 수익이 제일 안 났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삼성테크윈하고 이제 장비 부품 사인방 처음 듣는 분이 뭐냐 묻는데, 삼성테크윈, 그다음에 삼성전기, 그다음에 이제 LG노텍요. LG노텍, 그다음에 이제 LS 산전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식들이 거의 다 30% 수익이 다 났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한번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새로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새로운 자리를 했는데 포스코가 제가 볼 때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포스코가 이제 나빠졌는데 제가 물론 여러분한테 포스코를 36, 7만 원대 여기서 추천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팔으라고 했죠. 근데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포스코 수익이 15%로 시장 평균 이하로 났는데 제가 볼 때 포스코 수익이 뭐 시장 평균 이상은 별로 나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그렇지만 쇠 주식이 있으면은 장고장이 든든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조금 갖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종목 중에 사실 요즘 그 만만한 주식은 별로 없습니다. 만만한 주식 없고 거기다 또 하이닉스까지도 지금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3만 원 이상에서 지금 그 서서히 여러분께서 서서히 이제 공매도가 나온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이 만만하게 살 거는 별로 없고요. 삼성전자를 관심을 계속 두셔야 된다. 첫 번째 삼성전자를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 선물을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세 번째는 볼륨제 밴드 하방 이탈인데 이탈이더라도 오늘 볼륨제 밴드에 상단에 계속 다이어가 이탈이 있냐 안 다이어가 이탈이냐. 제가 볼 때는 오늘 만약에 캔들이 볼륨제 상단에 안 다이고 그러면 뭐 음봉이 난다. 이거는 저는 본격적인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 그런 자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좀 관심 많은데요. 주식 여러분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꼭 빼야 됩니다. 일간으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난주 수요일 날 자, 화요일 날 매수라고 계속 고수 매수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진지오텍이 지난주 화요일 날 들어오고요. 대덕전자도 지난주 화요일 날 계속 들어오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로는요. 어제 미포조선이 계속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종목을 보면요. 자, 현대상선이 매도가 나왔고요. 현대상선 매도가 났습니다. 자, 일간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매수 종목이 성진지오텍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성진지오텍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성진지오텍 매수가 매도 종목을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매도 종목은 신세계 매도 나왔고 베이직하우스, 한섬, 한국철강 이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주간으로 매수를 볼 것 같으면요. 주간 매수는 현대미포조선이 주간 매수로 들어왔고 주간 매도로 보면 주간 매도는 절대 도전하면 안 됩니다. 주간 매도로는 자, 현대상선 주간 매도 나왔고 아모레패시픽, SX메탈 그리고 쌍용양회 국도항 매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장 자체가 선물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이 상승하고 있지만 오실레이터가 하락. 결론은 오실레이터가 풀리다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몸조리를 조금 하는 현명한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이 그 보고 싶었던 수익률을 말하다가 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가 다 완성되고 이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수익률을 말하다 많이 봐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는 현명한 그리고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손이 되는 센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이번 주는 자신 없으면 조금 쉬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 홍보까지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청송촌누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집니다.
네,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발굴해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근 샘플러스 전문위원부터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들 AS 부탁드릴게요. 예, 전일 소개를 해드렸던 뷰웍스부터 한번 AS 해드릴 텐데요. 네. 제가 매수가를 제시해드린 게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가격대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종가가 1,650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어떤 추후의 그 전략 그대로 대응을 하신다면, 오늘 만약에 뭐 갭상승만 하지 않는다면, 보합권에서만 뭐 출발한다면 오늘도 여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메디톡스라는 종목도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전에 이제 처음에 메디톡스를 소개를 해드릴 때 목표가가 31,500원이었죠. 현재까지는 35,000원인데요. 중간에 이제 35,000원 정도로 제가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까지도 도달을 한 상태인데, 상당히 좀 주가의 흐름이 양호합니다. 전일 이러한 강한 양봉도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했는데, 바로 이제 매수의 주체가 또 기관이었다는 부분도 상당히 눈에 띄고요.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이제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보유하는 관점에서 이제 33,000원 선 정도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좀 하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혹은 이제 21선을 대응 기준으로 해서 21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세가만 꺾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좀 홀딩 관점으로 그대로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디톡스 목표가 달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새로운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좀 소형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코다코라는 종목입니다. 코다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 전문 생산업체인데요. 이런 다이캐스팅이라는 부분은 정밀 주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그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차량용 공조라든가 조향장치, 그리고 엔진 및 변속기 등의 파워트레인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바로 이제 현대차 물량의 한 4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인데요. 일부 품목을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하다 보니 단가 인하로부터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내수뿐만이 아니라 수출하는 부분도 보면 뭐 보그워너라든가 메탈다인 등 글로벌 부품 업체를 통해서 포드라든가 BMW 이러한 업체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당히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아주 강소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이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1분기 내에 이제 일본 완성차 업체죠. 덴소라든가 스바루 이런 쪽에 이제 1차 밴드로 선정이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해외 시장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금 계속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 주목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기술력을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가 인하로부터 좀 자유롭다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의 주가에 상당히 모멘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부분으로 이제 와이파이 폰 부분, 이러한 사업 부분을 좀 진출했는데, 기존의 사업과는 상당히 좀 무관한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약간 비우호적인 그런 시각도 좀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또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지금 뭐 추가적인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없이 전략이나 외주로 제작하는 그러한 형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이 오히려 기존 자동차 부품 그런 사업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그런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1월 달에도 이미 그 바로 사업 진출하면서부터 수주 소식이 나왔죠. LG U+에 74억 원 정도의 와이파이 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바로바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죠. 상당히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다. 실적 개선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리스크 부분은 바로 이제 828억 원 규모의 차입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리스크 부분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상환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는 이미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고,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감안을 하고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보자면 지난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30%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 증가를 했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부분이 바로 흑자 전환되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매수가를 제시해드리면 2,450원에서 2,500원 사이 이렇게 매수 밴드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또 오늘 같은 경우
2, 3% 이상 상승 출발, 갭상승 출발한다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 항상 갭을 띄우게 되면 그 갭을 메우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갭상승을 하게 된다면 제시해드린 매수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진 코다코 추천해 주셨고요. 또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양순모 전문위원도 곧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태양광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그 고유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그 대체에너지 쪽으로 또 긍정적인 또 전망을 또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OCI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OCI에 대한 제가 판단하고 있는 적정 주가는 30만 원 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현재 저평가되어져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 그동안 그 태양광 주 소재인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또 호황기에 다시 접어드는 것으로 단기 모멘텀보다는 좀 투세적인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에 대한 이런 외형적 또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보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지금 태양광 업계가 최대 시장이 유럽의 유럽 시장인데 이 보조금 삭감 또 태양 전지 판매에 대한 이런 부품 과잉 공급 현상 또 치열해진 또 가격 경쟁도 뿐만 아니라 또 환율 변동으로도 또 어려운 시기를 좀 거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요. 미국 상무부가 이번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이런 반보조금 세율 결정의 예정에 따른 이런 수혜주로 즉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이제 그 반보조금 조사에 대한 이런 수혜가 이제 나온다면은 또 OCI도 여전히 관심권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그 26만 한 5천 원 구간대에서는 한번 매수에 대한 이런 관점으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해서 한 28만 5천 원 한 유지하는 요즘 대응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AS 받아봤고요. 오늘의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제가 관심 있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멜파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그 터치 스크린에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뭐 이런 내비게이션, 또 MP3, 또 휴대폰 등 이렇게 터치 스크린 모듈과 또 터치키 모듈을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 스마트폰이 이런 점진적으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이제 스마트폰과 또 태블릿 PC 이런 관련된 부품 시장이 부품 업체 간의 이런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이런 수주 물량이 좀 감소됨에 따라서 매출 원가의 이제 그 상승 또 판관비의 또 증가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영업이익이 40% 이상 감소되는 이런 그 부분들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 터치 패널 모듈에 대해 이런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지만요. 그 고급형 일체형에 대한 이런 터치 패널이 이제 상용화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비용이 많이 발생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형 그 터치 패널을 1분기에 양상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터치칩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가 보기에는 올해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또 내달 이제 출시 예정인 이런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에 대한 이런 멜파스의 터치 IC 채용이 본격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수익성에 대한 이런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호전된 수급적인 부분을 긍정적인 요소로 뽑아서 기술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자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26,000원부터 한 26,300원 사이에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목표가는 28,500원 그리고 순절가는 한 25,000원 선으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오늘 관심 종목 멜파스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파스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지난 금요일자 외국인과 기관 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좀 자세하게 정리해 보죠. 네. 일단 코스피 쪽에서 주간 기준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네.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현대중공업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은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모비스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수를 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뭐 IT, 자동차를 샀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조선주를 집중적으로 좀 샀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 IT 같은 경우에는 그 엘피다 파산율이랑 그 어떤 그 점유율 확대 효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럽 쪽에 이어서 인도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다는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판매는 좀 증가를 했지만 어떤 점유율 측면에서는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걸리는 부분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기관들이 좀 대량 매수에 나섰던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선적보다는 그 해양 플랜트라든지 그리고 발전 담수 플랜트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 담수 같은 경우는 좀 그 현대중공업이 좀 강점이 있는 부분에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원유 유가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LNG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LNG 선에 대한 수주가 좀 대우조선 해양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기대했던 그런 수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기관 쪽에 4일 연속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6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3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 매도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쪽부터 완전 살펴본다면 LG전자 그리고 호남석유, 현대모비스, 하이마트, OCI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기, OCI, S오일 죄송합니다. S오일, 삼성화재, 금호석유, 한국전력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주 후반 쪽에서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이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의 그 어떤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얼마만큼 주가가 좀 개선이 될지가 좀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호남석유 그리고 금호석유, S오일과 같은 그 화학주들이 이제 지난주 매도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번 주에 개최가 되고 있는 중국 양해가 얼마만큼 효과가 미칠지가 조금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그 매수에 나섰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 상위 종목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하이마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하이마트 본사에 이어서 하이마트 그 협력사와 계열사들의 7군데 정도 압수수색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악재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OCI 같은 경우에 조금 태양 전지에 좀 한정이 돼 있던 그 사파이어 인곳을 이제 LED용도 좀 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LED용 그 사파이어 인곳을 출하하게 되면서 얼마만큼 좀 모멘텀이 될지 이번 주 주가에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보고 싶고요. 삼성전기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 9일 연속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고 S오일도 5일 연속, 삼성화재 5일 연속 그리고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현재 4일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주간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실리콘웍스, 성광밴드, 다음, 안철수연구소, 심택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태광, 서울반도체, 원익IPS, YG엔터테인먼트, 사파이어테크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1일 연속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나 심택 같은 종목은 지금 올해 그 스마트폰용 FP12의 어떤 매출이 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6.9%에서 11.8%까지 늘렸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분을 늘렸을 땐 좀 이유가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조선주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어떤 피팅주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들이 현재 10일 연속 태광일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성광밴드라는 종목을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가 4일 연속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빅뱅이 어떤 그 데뷔를 하게 되면서 거기다 어떤 매출 확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좀 유일한 그 LED용 사파이어 인곳 업체인 사파이어 그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네. OCI가 좀 LED용 사파이어 인곳에 사파이어 인곳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향후에 좀 사파이어 테크에 대한 어떤 주가 향방도 조금 변수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I와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 좀 동반적으로 연결해서 좀 보시면 주가를 예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동향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벤트가 많은 한 주죠. 기대감도 있겠지만 부담감 또한 만만치 않을 텐데요. 좀 뉴욕 증시가 차익 매물의 약세 마감했다라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 전체적으로 한번 네. 말씀드려보고 오늘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변수 같은 경우는 유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국채 교환,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양회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 조금 그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오늘 저녁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발음도 참 하기 힘드네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이 좀 예정이 됐는데 최근에 그 이란이 그 핵개발하겠다. 그 핵개발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공격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상회담을 오늘 저녁에 예정된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얼마만큼 조금 외교적인 노력을 인한 어떤 유가가 좀 안정을 찾아갈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좀 제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스라엘 총리와 어떤 정상회담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스 국채 교환 이 부분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8일날 그리스 민간 채권단과 국채 교환 완료 여부 이 부분이 조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 이상 그 참여를 할 것인지 그 여부가 좀 촉각이 세워지고 있는데 66% 이상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 잠정 승인이 됐죠. 잠정 승인이 된 부분이 9일날 저녁에는 2차 구제금융 지원이 승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절차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일날 예정이 됐던 그리스 민간 채권단과 어떤 국채 교환이 원활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유럽 내에서 어떤 유럽 내에서 좀 그리스에 관한 문제가 조금 한 80% 한 그 정도는 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일 예정된 국채 교환 이 부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소비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가 좀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려면은 고용 지표 아무래도 고용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일자리가 있어야 소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달과 조금 못 미치는 21만 건은 현재 예상이 돼 있는데 이런 그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 어떤 고용 건수가 나와야 조금은 시장이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변수 이번 주 변수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양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중국의 어떤 그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아무래도 조금 양대산맥을 할 수 있겠죠.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마찬가지로 글로벌 성장의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적인 부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좀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봉 기준으로 저항대 한 2050포인트 돌파 여부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저항 시에는 1955포인트에 대한 지지력 그 조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을 좀 같이 보게 된다면 제가 주봉 차트를 이렇게 그 준비한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자, 일단은 그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대를 한번 그어본다면은 지금 정도 구간에서 지금 현재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대가 현재 2050포인트 정도 되는데 요 부분을 돌파하게 해준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2200포인트까지 계속해서 가줄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저항을 받게 된다면 아래쪽 지지 라인을 할 수 있는 1950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1955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요까지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주간 기준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지난주 같은 경우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변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선물 차트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시장이 그 2040포인트 저항을 받게 되면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특징적인 부분이 미결제의 어떤 대량 청산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미결제 약정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적으로 감소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미결제 약정 결제되지 않고 있는 어떤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제되지 않고 있는 어떤 매수와 매도 상관없이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좀 더
조금 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유지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했다는 부분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결제되지 않고 있던 포지션들이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그렇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미결제 약정과 거래량이 동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금 말씀드렸던 미결제 약정 청산에 대한 부분,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나왔다고 좀 볼 수 있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미결제도 동반적으로 청산이 되게 되면서 미결제 약정 그동안 가지고 있던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좀 더 어떤 확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베이시스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은 백오데이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이 어떤 그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쌓여있던 순차익장과 3조 7억 원 정도 되죠. 이 부분이 매도로 전환하게 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부담할 수 있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베이스를 꼭 관찰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좀 백오데이션으로 전환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미결제 약정의 감소 그리고 미결제 청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은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 좀 확인을 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업종과 시장은 좀 별개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이런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동향으로 인해서 조금 약세가 예상이 된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종과 시장은 별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자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은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일단은 금주 변수에서 조금 한 가지 빠뜨렸는데, 네. 이번 주 7일이죠. 7일 같은 네. 경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하게 되어 그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이 실리콘웍스라는 종목인데, 그래서 오늘은 실리콘웍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의 디스플레이를 원활하게 구동시켜주는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패드 3 출시에 대한 수혜주로 현재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매매 동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들이 11일 연속 현재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상당히 우호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차트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32,000원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5일선을 지지를 했고요. 자, 매수가를 35,600원에서 36,000원 정도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요 매수가 대비 한 목표가가 한 10% 정도 되는 39,5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 손절가는 21선이 있는 33,800원에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아이패드 3 출시 수혜주인 실리콘웍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